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35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송탄 출장소, 안종 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송탄 출장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송탄 출장소장님께서는 상정안에 대해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탄 출장소장 오호영 귀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주시는 정일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뮤재 총무과장입니다. 이미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정혜영 해무과장입니다. 김갑중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송탄 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진이천 유원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입장료 무료 시행으로 1억 6,6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납입 기한이 6개월인 개발부담금의 경우 납부 연기, 분할 납부 증가로 지난 연도 수입 10억 8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올해 개발부담금 세입 7억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고용기간 및 시간에 따른 건강보험 제외 등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3,65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 여비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송탄 출장소 신규 여건 사무 대행기관 지정 승인에 따른 물품 구입비 2,30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종료에 따라 기타 보상금 7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내 여비 1,4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 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23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2쪽 하단부터 34쪽까지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전년 대비 5억 3,900만 원 감소한 6억 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농협은행 송탄출장소 임대료 및 전기요금 3,474만 원, 전기충전소 임대료 26만 원, 청사 주차장 수입 1억 2천만 원, 진이천 유원지 주차장 수입 8천만 원, 사용료 수입 3억 4천만 원, 게임산업법 위반 과징금 2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민원토지과 세입은 전년 대비 4억 8,800만 원 증가한 22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지 수입 4억 7,600만 원,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그리고 각종 과태료 1억 3,600만 원, 개발부담금 16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무과 세입은 총 100만 원으로 자동차 징수 촉탁분 30만 원과 지방세 미환급금 시효 소멸분 7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세입은 전년 대비 4,576만 원이 증가한 6억 8,3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테니스장 및 2층 레포츠 공원 내 사무실 임대료 2,963만 원, 2층 수영장 입장료 및 2층 레포츠 공원 운동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6억 5,419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송탄 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2억 718만 원을 감액한 79억 5,5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24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6억 1,194만 원을 증액한 44억 1,1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탄지역 오산 미 공군 친선행사 운영비 100만 원, 송탄지역 오산 미 공군 협력 지원비 340만 원, 행정업무 지원에 3억 6,6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에서 227쪽까지입니다. 구내식당 운영비로 1,728만 원, 기간제 근로자 4대 보험 기관 부담금 1억 3,656만 원, 계약 및 지출관리 운영비로 400만 원, 청사 유지관리를 위해 7억 3,173만 원, 관용 차량 유지관리비 4,100만 원, 청사 시설 개선을 위해 1억 5천만 원, 행정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을 위해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진이천 유원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 운영비 17억 1,734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밭 조성 및 물놀이장 시설 정비 등을 위해 시설비 4억 4,7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장 쇼핑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4,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9쪽에서 230쪽까지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직 인건비 3억 7,386만 원, 사무관리비 국내 여비 등 기본 경비로 1억 2,138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 민원토지과 소관입니다. 민원토지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5,275만 원 감소한 5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대민행정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일반 행정비로 3,224만 원, 가족관계 사무직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878만 원, 개발이익 환수사업 일반 운영비 1억 3,400만 원, 불법 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 포상금 100만 원, 부동산 실거래 사무지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1,707만 원, 지적 측량 성과관리 일반 운영비로 7,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에서 233쪽입니다. 개별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245만 원, 여권 사무 대행 업무 공무직 근로자 보수로 2억 4,159만 원, 부서 기본 경비 4,865만 원, 개발 부담금 조기납부 환급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세출 예산은 4억 8,24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고덕 신도시 아파트 분양 건축물 신축 등으로 고지서 송달 건수가 증가됨에 따라 우편요금 3,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운영에 4억 1,776만 원, 체납세 관리를 위해 1,386만 원, 부서 기본 경비로 5,0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416만 원이 증가한 24억 8,422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비로 2,531만 원, 전통시장 회계소의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용 5천만 원, 농산물 직거래 운영비 1,300만 원, 2층 레포츠공원, 2층 문화센터 등 체육 여가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인건비 및 시설비로 총 18억 8,5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수영, 강습 및 안전요원 등 공무직 근로자 보수 4억 3,241만 원, 부서 기본 경비로 7,800만 원, 행정운영 경비로 총 5억 1,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송탄출장소 기획행정위원회에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2023년도 본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송탄출장소 소관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전 선생님하고 우리 과장님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고생 많으십니다. 네, 준비했습니다. 그 32페이지 그 총무과 세액 수입이 11억 4,600에서 6억 700 그래서 한 5억 3,900이 감소했는데 감소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이 보면 이거 사용료 수입이 지금 사용료 수입이 좀 많이 많이 줄었는데 우리 뭐 페이지 32페이지 저기 명세서 사업 명세서 32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상은 금년에 이제 3월 2일부터 진이천 유원지 입장료 수입을 무료화 시켰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간 한 3억 정도 고기 파생된 부분이 제일 크고요. 나머지 일부 사항이 좀 있습니다. 올 3월이요? 예, 올 3월부터 예, 예. 그게 이제 이용자들께서 입장료하고 주차료하고 이중으로 중복 계산되는 거 아니냐 이래가지고 들어갈 때는 과거에 1인당 뭐 타 지역 주민 같은 경우는 뭐 2,000원, 뭐 진입연맹 같은 경우는 1,000원 이렇게 받던 사항들을 다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억 정도가 예, 수입으로 그렇습니다. 줄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토지가는 지금 올해 예산이 22억 3,200 해가지고 한 4억 8,800 정도가 세액 수입이 늘었는데요. 여기 보면 수수료 수입이 그 전년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이게 이 제로로 돼 있네요. 네, 22년도에는 인증기나 무인민원 발급기 수수료 수입을 본청에서 일괄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내년부터는 출장소 분하고 출장소 관할 면동분을 저희가 세입 예산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그 수수료 수입이 일부 늘었습니다. 아 예. 본청에서 관할하던 거를 지금 네, 송출로 이제 다 이관이 네, 됐다. 그 말씀. 송출분을 저희가 다 계상을 한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지역 경제과는 전년도 그 공유재산 임대료가 시립 테니스장하고 이충 레포츠공원 내 사무실 임대료가 좀 증가를 했습니다 올해. 네. 저희가 금년 5월부터 산학연맹이 그 임대를 5월부터 시작을 또 추가로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계상이 돼서 수입의 증가가 온 겁니다. 아, 그 산학연맹이 새로 이제 그 예, 임대를 그렇습니다. 들어와 가지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서 3페이지 그 우산 미공군 협력 지원해 가지고 한미 합동 순찰센터 지금 340만 원 정도 이번에 되는데 이게 지금 순찰을 어떻게 뭐 주 몇 회 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평일하고 주말하고 좀 다른데요. 네. 평일에는 20시부터 04시까지 뭐 미군 측 인력 통역 포함해서 5명에서 6명 그리고 한국 경찰 1명 해서 6명이나 7명이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은 같은데 인력이 미군 측 인력이 한 2배 정도 더 나옵니다. 네. 그래서 매일 20시부터 04시까지 합동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20시부터 04시까지. 그러면 거의 매일 하는 거네요? 평일하고 주말하고? 예, 맞습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건이나 이런 게 좀 많나요? 어떻게 그런 사고나 이런 것들이? 예방적인 그런 순찰이기 때문에 네. 뭐 큰 저기는 뭐 적출되는 건 저기는 없는데 네.
저 예방 위주로 이렇게 예방 차원에서 그냥. 예. 예. 예전에는 좀 사건 사고가 좀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게 좀 덜한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도 지금 완화되고 해서 좀 많이들 그 미군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주기적으로 잘 순찰하시면서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런 시스템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5페이지에 그 당직실 여직원 숙직실 냉방기 구입해가지고 95만 원 잡혀 있는데 이 난방기는 있는 겁니까? 겸용이고요. 겸용이에요? 예, 요 지금 쓰는 제품은 2000년도 제품인데요. 네. 날개하고 실외기가 좀 파손이 돼서 좀 교체하려고 합니다. 예. 근데 냉난방기 겸용이 금액이 저렴하네요. 저 벽걸이용 아, 벽걸이용. 예, 6평짜리 조그만 거 사는 아,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냉방기라고만 써 있어가지고 난방기 혹시. 그리고 우리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이게 저기 기관제 근로자 4대 보험 납부금 기관 부담금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송출의 전체적인 그 기관제 근로자가 몇 분이나 되시나요? 67명 정도 있습니다. 67명. 67 명. 예. 67분. 알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이 그 지금 본청 그 현관 입구에 그 LED 전광판 설치 공사 이게 언제 설치됐던 겁니까? 기존에 있던 거 교체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예. 그 애초에 있던 전광판은 지난번에 이제 말씀 올렸다시피 그 라이팅 아트 사업하면서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건데 그 쇼트가 나가지고 이제 못 썼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그 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요 부분을 LED 전광판으로 해서 홍보 여건도 좀 강화할 예정입니다. 네. 아 이게 저 그 라이팅 아트랑 연계해가지고 같이 그때 하신 건가요? 이번에 이제 전광판 교체하시면서 좀 디자인을 좀 잘해가지고 예. 좀 뭐야 그 들어온 입구에 딱 보이는 거니까 깔끔하고 좀 세련되게 제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16페이지에 우리 지금 그 리모델링 외벽 리모델링 하는 그 라이팅 아트 철거하면서 외벽 리모델링 하는데 이 부분도 이번에 이제 설계비만 반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올해 예, 실시 설계비만 예. 이렇게 해서 이게 되면 구체적인 실시 저기가 나오면 이제 예. 사업비를 계산을 해서 추경 때 예. 올려가지고 이렇게 할 예. 예정입니다. 그러면 공사를 올해 안에 아니 내년에 아니 아닙니다. 안 올해 되고 아니 오. 23년도에 이제 예, 예. 실시 설계하고 공사까지 다 아 공사까지 다 마무리하는 거로 예, 예. 야, 내년에 23년도에 예. 이 부분도 뭐 어차피 이번에 좀 설계 잘 하셔가지고 좀 뭐랄까 좀 디자인도 좀 멋있게 해서 좀 그래도 여기가 그 너무 제일 그래도 메인 거리 아닙니까? 메인 중심 상권이고 하니까 좀 건물 좀 뭐랄까 주변 환경이나 예. 이런 게 좀 맞게 예. 디자인도 좀 하고 시대 예, 환경에 세련되게 맞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왕 하시는 김에 예. 좀 그 디자인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뭐 그런 거 좀 잘 해가지고 좀 뭐야 좀 이쪽에서 좀 그래도 대표적인 좀 멋있는 건물이 되게끔 예, 그렇게 좀 예. 설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 이 19페이지 그 정보화 교육 이 연 16회 회당 한 30명 정도 하는 거로 이렇게 지금 여기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연 16회면
1회 한 번 할 때 한 2시간 정도 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일일 2시간씩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초급반이 2개 과정이 있고 중급반이 4개 과정이 있는데요. 초급반은 1주 단위 교육이고 중급반은 2주 단위 교육입니다. 그 수료일까지 말씀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는 450명 계획해서 네. 381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381명이요. 이게 여기에 주로 와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이 계층이 어떻게 되십니까? 뭐 연령대는 연령대. 50대에서 60대가 제일 많으시고요. 그리고 주 부류는 이제 주부님들하고 교육을 조금 덜 받으신 분들, 그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지금 뭐 컴퓨터 기초하고 인터넷, 한글, 엑셀 뭐 이런 것도 하고 뭐 휴대폰, 뭐 스마트폰 이런 교육도 하고 그러시는 거죠. 그럼 그냥 그런 거 좀 취업하고 뭐 그런 거하고 연계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본인들이 생활을 하면서 불편한 분들을 하는 거네요. 예. 네. 그 여기 그 뭐 강사가 뭐 한 120일 정도 하나 봐요. 강의를 날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루에 2시간씩 하면서 전체 기간을 따지면 그 정도 나오고 120일 있습니다. 정도. 예. 예, 뭐 그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그 교육을 하시는데 하여간 잘 해가지고 주민들이 좀 이렇게 이 컴퓨터나 이런 거에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홍보도 하시고 해가지고 많이 교육 받을 수 있게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3페이지 그 진이천 유원지 활성화 사업에 이번에 평택도시공사에서 이제 도시공사에서 위탁을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좀 금액이 좀 많이 금액이 좀 증액이 됐는데 이 내용은 어떤 겁니까? 이 위탁 이게 지금 여기 시설 설비나 운영은 지금 송출해서 다 하시는 거잖아요. 하시는데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운영 위탁만 하는 게 이게 인건비 이쪽인가요? 예, 거의 뭐 90% 이상이 인건비고요. 인건비예요? 예, 90% 이상이? 인건비, 예. 그다음 운영비, 운영 그러니까 그 예. 사무실 운영비. 사무실 운영비. 그러면 그 직원들이 그 지금 그 진이천 위원회 나가 있나요? 도시공사에서? 예, 13명. 13분이 나가 있습니까? 예. 13명이 지금 그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하면서 운영하고 이런 것들. 예. 그 지금 시설비 투자하시고 하는 건 전부 송출해서 지금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지금 진천 유원지 지금 꽃밭 조성하고 뭐 울타리 하고 그다음에 물놀이장 이 정수 차량 유지 보수하는데 이게 비용이 꽤 되네. 이게 뭐 어떤 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수영장, 예, 예. 수영장을 운영을 하려면 그 수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 수영장 운영하는 거예요? 예, 예. 그 물을 이제 끌어다가 바로 저기를 못 하니까 그 정수차에서 한번 아. 그 정수 여과 과정을 거칩니다. 음. 근데 그게 그 차량이 굉장히 좀 고가고 예. 유지 관리에 그런 좀 비용이 드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부터 4월 정도까지 하는데 그 정도 비용이 든다. 그러니까 7월부터 이제 쓰려면 그 그쵸. 전에 전에 정비를 이렇게 해놔야 되고 시험 가동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2월에서 4월 중에 정비를 하겠다는 겁니다. 네. 지금 저희가 그 뭐야 뭐 태풍이나 장마나 이럴 때 되면 이제 진천 유원지가 자주 잠기잖아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뭐 대책 같은 거 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어떤 최대한 어떤 시설물이나 구조물 네. 이런 걸 이제 저기 최소화를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게 뭐 흔치는 뭐 거의 뭐 5년 주기로 이렇게 한다고 통계상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도 자꾸 기후 변화가 이렇게 심해지고 이래서 가급적이면 구조물이나 이런 건 최대한 억제를 하고 또 이동식이나 아니면 저기 부유 시설 그리고 어떤 그런 일기예보가 그래 예상될 때는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이동식으로 이동식으로 최대한 주로,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항상 이게 비 피해 때문에 좀 이 진천이 많이 잠기고 하는데 이 참 그런 좀 대책 그런 여러 가지 대책도 좀 마련하시고 해가지고 좀 방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렵긴 한데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 민원 토지가 아니 32페이지구나. 네. 32페이지. 그 지적 측량 기준점 설치 수수료 해가지고 819만 5천 원 잡혀 있습니다. 이게 그 뭐 관측비, 매설비 해가지고 50군데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적 측량 기준점 이제 도에서 관리하는 거랑 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는데 한 4천여 점 정도 있습니다. 이제 측량을 정확하기 위해서 이제 지적 기준 도분점을 설치를 하는데 그 밑에 있는 현황을 기존에 있는 현황을 조사를 한 후에 이제 망실이나 훼손된 부분만 저희가 신규 개념으로 이제 설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그 수수료는 11만 천 원에 부가세 포함된 수수료는 국토부에서 고시를 하는 이 금액입니다. 금액이요? 네. 이게 안중 출장소를 보다 보니까 이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제가 본청 올해 예산을 봤는데 네. 거기는 12만 3천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12만 3천 원이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저희는 11만 천 원에 이제 1.1% 부가세가 네. 포함된 거라 제가 안출 부분은 확인을 못 했는데 안출은 이게 60만 원 돼 있어요. 관측비가. 아, 그리고 매설비가 또 6만 얼마 돼 있고. 근데 이게 뭐 국토부에서 고시한 네, 금액인 거죠? 네네. 그래가지고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50점이라는 게 50포인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그죠? 네. 예, 포인트를 50개 정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데가 4,024점,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예, 그 정도 됩니다. 전체 관리하는 데가.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개발이익 환수 29페이지요. 네. 지금 저희가 그 세외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수입이 16억 2천만 원 잡혀 있더라고요. 네. 잡혀 있는데 1,800만 원씩 90건 정도 되는데 네. 지금 여기 보면 저희가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를 20건 하고 그다음에 검증 수수료 250건, 개발 비용 검증 수수료 120건 그러는데 이게 그 90건이면 감정평가 감정평가를 90군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네, 그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드린 감정평가 이제 수수료는 당초에 개발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를 할 때 네. 그 종료 시점 지가에서 지점 공시지가를 뺍니다. 네. 근데 거기서 말하는 지점이라는 의미는 공시지가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제 가끔 그 사업 대상자, 부가 대상자 되시는 분들이 이 공시지가를 해오지 않고 실제 매입가로 해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공시지가랑 하면 이게 균형이 안 맞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매입가로 해오시는 분들한테는 저희도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고 감정평가를 줘서 시세 반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에 개발부담금을 세입을 잡을 때는 1년 안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되는 건수를 잡는데 이 종료 시점지가 감정평가 수수료는 사업 대상 되시는 분들이 다 매입가로 해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일부만 해오시기 일부만 때문에 해오니까, 네, 건수가 좀 다릅니다. 이게 그럼 처음에 매입가를 할 때 공시지가로 해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네. 개발이 끝났을 때는 네. 시세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면 차이가 많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할 때 원래 공시지가, 그러니까 준공 당시의 공시지가와 준공 허가를 받았을 때 공시지가의 차액을 빼는 건데 네. 이걸 매입가를 해오면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이 안 맞기 때문에 네. 이렇게 종료 시점 지가는 저희가 감정 평가를 별도로 받아서 균형을 맞추려고 이제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을 해서 받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페이지 39페이지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관리하시는데 서정리하고 송탄시장 두 군데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서정리하고 송탄시장하고
근데 이게 지금 한 분이서 이게 가능한가요? 서장리하고 송탄시장 이렇게 매일?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송탄시장은 저희들이 그 직접 관리를 하고요. 네. 서정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 창출과에서 관리를 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하고 그래서 한 명입니다. 근데 여기는 두 군데 써 있어가지고 그럼 송탄시장만 관리하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정시장은 일자리 창출과에서 관리하시고 예, 예. 중앙시장은 좀 어떻게 합니까? 중앙시장은 공중화장실이 중앙시장에는 없나요? 자체적으로 하나요 거기? 상인회에서? 이것도 뭐 그래도 공중 화장실이니까 시에서 그래도 좀 전체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떤 데는 상인회에서 하고 어떤 데는 막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공공요금 같은 것도 약간 지금 이원화가 돼 있는데 네, 시장 어떤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걸 위해서 네, 한번 조정할 수 있으면 하고. 예, 일괄적으로 좀 공중 화장실은 시에서 좀 관리를 해서 좀 뭐랄까 좀 청결하고 좀 이렇게 사용할 때 좀 쾌적한 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41페이지 그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지금 설하고 추석 때 이제 2회 운영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부스를 22개 설치하는 거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럼 22군데 그 농가에서만 나오는 건가요? 예, 이제 한 군데씩? 이제 품목이 농가 수도 있지만 또 저기 그 품목도 좀 다양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정도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 충분히 네. 한 건가요? 그러면 지금 몇 군데 농가가 좀 참여합니까? 보통 하실 때 농가에서? 설하고 추석은 이렇게 좀 다른데 네. 지난 이 직전에 보면은 한 14농가 정도에서 14농가요? 예. 14농가 정도. 14농가에서 뭐 26군데 이제 좀 진폭은 있는데 예. 보통 그 정도. 이게 지금 농가나 뭐 시민들의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설하고 명절 때. 아무래도 이제 명절 때고 또 직거래할 수 있으니까, 예. 직거래고 생필품이기 때문에 예. 이용률은 많이 좀 신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신뢰하고 이용률도 좀 좋아지고요. 네. 이 뭐 우리 그 관내 농가들과 그다음에 또 시민들하고 직접 이렇게 직거래 장터 만드는 게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사업 좀 활성화해가지고 더 설 뭐 명절 때뿐만 아니라 좀 주기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코로나 것도 때문에 뭐 드라이브스루도 이제 네. 그런 방식도 하고 했는데 아마 이거 좀 이제 완화돼서 예. 올해부터는 좀 활발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45페이지 이충 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수영장 사용 인원하고 이제 수익 금액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 20만 명 이상 이용을 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20년하고 21년도는 좀 인원이 적었고 올해는 한 10만 3천 명 정도 현재 10월 31일 기준 이렇게 이용한 걸로 나오고 있는데 올해 그 입장료 수입으로 한 5억 4천 정도를 잡아놓으셨어요. 그 세례 수입에 잡아놓으셨는데 지금 2억 5천 정도 됐는데 이게 올해 말까지 그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이충 수영장 입장료는 그 작년하고 같은 그 규모로다가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네. 세입에. 네. 사실 이제 다른 그 기타 사용에 대해서는 그 작년 대비 그 증가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이충 수영장 입장료에 대한 세입을 작년하고 동일하게 잡은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코로나가 해제되면서 많이 늘을 줄 알았어요 사용자들이. 근데 네네. 이용자가 많이 지금 안 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느는 걸로 보지만 또 저희가 그 내년에 타이로 그 교체 공사를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3달에서 4달 정도 휴장을 하게 되면 사용료가 또 많이 줄 것 같아가지고요. 네. 그래서 작년하고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네. 그럼 내년에는
뭐 예년처럼 코로나 전처럼 한 20만 명 정도 예측하세요? 어떻게 그 정도? 아무래도 그렇게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네. 이용객은 늘을 늘것 건 같죠? 같고, 예, 그냥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단지 이제 한 3, 4개월 그런 네, 공사하는 기간이 공사 있으니까. 때문에 네, 그 기간은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도 내년 초부터는 지금 마스크 뭐 실내에서도 해제한다고 그런 소식들이 있으니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충문화체육센터 언제 지어졌습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이충문화체육센터가 2001년 4월에 그 개장을 했습니다. 2001년이요? 예. 20년이 좀 넘었네요. 야 여기 지금 보니까 성면 철거 성면 교체가 한 5천만 원. 그러니까 올해도 7천 있었고 5천인데 아직까지 이게 성면이 다 저기가 안 됐습니까? 교체가 안 됐습니까? 아, 예. 이게 지금 연차적으로 다 저희가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예. 이제 그 원래 예산이 많이 들다 보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세 번째 마지막 공사를 추진하는 겁니다. 아 이번에 마지막입니다. 예, 이거 그렇습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이제 다 예, 완전 예, 철거가 되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수영장 바닥 타일 교체 그 공사는 저번에 말씀하셨는데 한 3, 4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최재형 의원님 질문하신 거에 잠깐 추가로 그 수영장 질문 좀 하면요. 수영장 안전관리위원이 왜 88일만 있죠? 수영장 88일만 문 여나요? 혹시 어떻게 되는 거죠? 진희철 물로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지금 이충문화체육센터 유지관리의 비용에 보면 46쪽 별첨자료 그 산출 내역에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안전관리요원은 지금 그 저희가 이제 그 임기제하고 그다음에 그 공무직이 이제 상시로다가 안전관리를 하고요. 네. 이건 이제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는 안전관리. 상수기에만? 예. 그러면 그 위에 수영장 강습 및 안전관리위원 보수에서 242일에서 2명이 네. 그 기존 계속 풀로 하고 그리고 여름 성수기에만 요 2명이 더 투입된다. 요 여름 성수기는 별도로 하고요. 그 위에 있는 거는 또 기간제 근로자를 저희가 이제 그 5명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이제 그 안전관리에 원래는 그 3명씩을 붙으라고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상시 근무 요원들이 늘상 붙어 있지를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상시 요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기간제 근로자들이 이제 보조로다가 이렇게 좀 하고 있는. 그러면은 다시 정리하면 여기 보이는 242일이 개장 날짜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근무 일수입니까? 이분들이 로테이션 돌아가는? 요거는 그 한 사람이 242일을 하는 건 아닙니다. 개장 날짜가 며칠입니까, 저희가? 필요한 날짜마다 이렇게 이제 해서 한 네. 사람이 한 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예. 개장 날짜가 며칠이죠, 저희가 그럼? 개장 날짜요? 며칠 오픈하는지 1년에 며칠? 운영 시간을 예. 운영 일자는 저희가 그 휴장은 그 오히려 월요일 날 휴장을 하고요. 월요일? 예. 그리고 나머지 일자들은 이제 그 공휴일 그 법정 공휴일 외에는 다 개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 1년에 한 200일 정도는 개장하는 거 아닌가요? 이상? 그죠?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네. 지금 사회적으로 안전에 대한 문제들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우리가 지금 그 성수기 때 있는 인원 그리고 평소에 있는 인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그 의원님들한테도 좀 제출해 주시고 수영장에 그 안전요원이 며칠 오픈하고 그 매일매일 몇 명의 안전요원이 계속 존재하는지 근무를 하게 되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여자 탈의실 안전관리원 보수가 있어요. 이분은 아마 매일 나오시는 것 같아요. 여자 탈의실 안전관리원의 업무가 뭐죠?
특히 여자 탈의실 같은 게 조금 좀 민감하고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되는 네네. 곳 중에 네. 하나거든요. 그 이제 그 여자분들이 이제 머리가 길다 보니까 이제 물 같은 것들이 바닥에 있어서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이제 그 넘어져 가지고 네. 다치는 경우들도 있어서 거기에 대한 뭐 분실 뭐 이런 것도 이제 관리를 하지만 네. 청소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 여성분들 탈의실에는 상주하는 인원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그분이 물기도 닦고 예, 뭐 그런 어떤 전체적인 관리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남자 탈의실은 없고요. 남자 탈의실도 있습니다. 남자 탈의실은 누가 계시죠? 남자 탈의실은 그 공무직 위에 청사환경관리원은 남자 탈의실에 계신 건가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다. 요거는 음. 이제 그 저희가 이충 문화체육센터 네. 그 이충 문화체육센터가 원래 크다 보니까요. 네네. 예. 그 실내외로다가 그 네. 청소하시는 분이고요. 남자 탈의실에는 저희 공무직이 있습니다. 공무직. 예.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는. 예, 여기는 이 기간제 보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러면 저희 그 이충문화센터 수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 전체 한번 자료 한번 정리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2023년도 사업 명세서 32조 과징금 부분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 50만 원 4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거 이제 게임 산업 관련된 과징금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주류반입. 청소년들이 또 이용하는 시간이 09시부터 20시 뭐 이런 제한사항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 1차 걸리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3차까지 동일 사항으로 걸리신 분도 계세요. 요거 분들에 대한 저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네, 주로 주류 반입에 대한 그 과징금이고 33쪽에 과태료 부분에서 주민등록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법이랑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과태료는 작년까지는 본청에서 세입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2023년부터 출장소 관할 읍면동분을 저희가 세입 예산 계상을 했습니다. 주로 주민등록법 같은 경우에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지연이나 아니면 주민등록 말소자를 이제 재등록하는 경우에 과태료 세입이 들어오고요. 가족관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망이나 출생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개발부담금을 부과를 할 때 이제 그 준공 난 후에 사업명세서를 40일 안에 저희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40일이 지나서 제출하는 그 부과 대상자한테 저희가 과태료를 이제 처분을 합니다. 그거에 따른 세입입니다. 네, 그게 건당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예, 그 정도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 설명서 총무과 소관입니다. 5조 행정업무 지원 사업에서 당직실 친구 세탁 비용으로 월 45만 원씩 1년에 54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이 친구 구입비가 포함된 것도 아니고 세탁비만으로는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 방식으로 세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남자 근무 방이 있고요. 이제 침실이 그리고 여성분들 쓰시는 침실이 하나가 있는데 그 침대가 2개 있고 말씀드렸던 침구 세트는 각각 세트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쓰는 거기 때문에 주 1회 세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달씩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라 요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주 1회 월 4회 정도 4에서 5회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게 다른 방법을 하다가 지금 이렇게 세탁을 맡겨서 친구 세탁을 하는 게 가장 그 직원분들이 좀 만족을 하고 있는 부분인가요? 아니면 혹시 다른 대안이 또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희뿐만이 아니고 본청이나 안출도 다 이제 그 침구 요건은 내가 계속 쓰는 게 아니고 불특정 다수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위생에는 같이들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만족들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방식으로는 그래도 자주 바뀌면서 이제 그 당직자가 바뀌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위생적인 부분에 대해서 당직자들은 만족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두 세트를 저희가 교환해서 뭐 세탁 들어가면 하나 쓰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계속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1조 청사 유지관리 산출 내역에서 GHP 냉난방기를 사용해서 연료 절감이나 대기 오염 물질 저감을 위해서 잘 하신 것 같아요. 유지관리 대행 용역을 하고 있는데 대행 용역의 효과는 좀 어떤가요? 이제 이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부품에 대한 관한 사항이 많고요. 그리고 연소통 관리나 이런 효율성 관리들이 많습니다. 이런 거가 지금 뭐 전력도 전력이고 운영자의 어떤 여건도 그렇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전기나 소방 그리고 기타의 어떤 용역들까지 다 하기에는 그리고 여름철이나 지금 이제 겨울철에 집중되는 시간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건에서 과부하 걸리는 것도 보조들이 오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업체는 용역하는 업체는 관내 업체인가요? 제가 그거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예.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아까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6조 청사시설 개선 사업에서 실시 설계비 1억 5천에 예산을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라이팅 아트는 이제 경기관광공사하고 경기도 미술관이 협력을 해서 어떤 기획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리모델링 사업은 어떻게 뭐 기본적인 기획이 있나요? 우선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있는 그 건물들의 어떤 외벽체, 재질이 어떤 게 있고 디자인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제 지금 요번 달부터 지금 조사를 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 이제 건축 지도하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시방 내역에 이제 설계 내역에 좀 담을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행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어떤 여건이 마무리되면 아까 저희 소장께서도 보고 드린 것처럼 다시 한번 이제 오픈해서 어떤 형상, 어떤 디자인, 어떤 내용으로 갈지 그런 거는 의원님들하고 공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택 북부를 상징하는 건축물인데 그래도 좀 돋보일 수 있도록 실시 설계할 때 잘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 주셨던 그 유지보수 냉난방기 있잖아요. 그거는 서울에 있는 주식회사 삼천리 에이스라고 하는 전문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업체를 꼭 맡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이 전문성이 제일 중요하죠. 여기서 뭐 못하는 게 아니고 규모가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이제 로스가 생기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 관내에 이 냉난방기를 취급하는 데는 있는데 큰 거를 유지 보수하는 데는 제가 아직 못 들은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2쪽 진이천 유원지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위탁비가 증가한 사유가 인건비와 운영비라고 하셨는데 혹시 물놀이장이 다시 개장하면서 발생되는 부분일까요? 우선 이제 인건비가 증가하는 거는요. 그
일반직 인건비나 기간제 인건비 매년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기간 부담금이 있고요. 그 부분이 아마 가장 큰 거를 차지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외의 것이 뭐 일반 운영비상에서 볼 수 있는 여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증가폭이 2억 500만 원 정도가 증가했는데 그 정도의 증가폭이 맞는 건가요? 이제 저희가 도시공사에서 그 예산 내역을 받아보고 편성을 하면서 지금 객관화된 지표들을 갖다가 하긴 하지만 필요성이나 그 원 단위가 맞는다 틀린다 이것까지는 사실 표현하기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나 퇴직급여 그리고 일반 운영비나 여비 그리고 직무 수행 경비나 관서 업무비 그리고 자산 취득비나 연금 부담금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진이천 유원지 위탁 운영비 세부 집행 내역서를 이제 수탁 시점부터 현재까지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항목별로 구분해서 연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네. 진이천 유원지 꽃밭 조성에 1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식재에 좀 많은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식물로 꽃밭을 조성할 것인지 계획이 있나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저기 절기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사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조성하는 걸로 저기를 구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좀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선진지도 한번 잘 된 데도 이렇게 보고 지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좀 나오면은 저기를 같이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도 당연히 대표적인 식물이니까 식재해야겠지만 다년생 식물도 좀 같이 식재를 좀 했으면 좋겠고 어떤 테마를 좀 가지고 다양한 볼거리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면적 대비해서나 또 이용객 만족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산 편성이 좀 너무 보수적이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진이천에서 볼거리는 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뭐 천이 있고 뭐 그렇긴 하지만 좀 다양하게 볼 수 있는 볼거리는 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꽃밭 식재나 이런 것들은 조금 계획을 가지고 좀 식재에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삭막하다라는 지적을 많이 이제 주시기 때문에 거기 계절별로 맞게 이제 하되 거기 이제 하천이기 때문에 그건 좀 침수에도 대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물놀이장 시설 정비에서 정수 차량 유지 보수 비용이 2억 4천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년 이 정도의 유지 보수 비용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경우는 이제 이게 사실 침수가 돼가지고 이제 적인 거지 매년 이렇게 고정 비용으로 드는 건 아니고요. 그럼 정수 차량이 매년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 정도인가요? 이번 같이 이렇게 뭐 전면적으로 이렇게 뭐 침수에 따른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저기는 한번 파악은 아직 못 해봤는데 기본 이런 점검비는 뭐 저기는 이렇게 큰 돈은 들지 않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세부 설명드리면은요, 기본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데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여과판하고 여과포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여과판이 이제 하나에 한 30만 원 정도 하는데 단가가 한 70만 원 하고 있고 70개 정도 들어가는데 단가가 한 30만 원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과포 같은 경우는 한 500개가 들어가는데 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게 지난 8월 달에 2번 침수돼 가지고 저희가 지금 점검은 의뢰를 해 놓은 상태인데 이제 점검 결과에 따라서 그 여건들이 만들어질 거지만 여과판이나 여과포는 아마 내년에 물놀이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히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수 차량의 위치나 이런 걸 좀 변경할 수는 없나요? 침수가 안 되는 곳으로 좀 이동하거나. 아까 잠깐 언급이 있었지만 그 이제 수질 때문에 둔 건데 그 인입수를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인입수를 잡고
그 물놀이장 하부로 지금 배관 시설이 돼 있는데 그 안에 정수장치들이 하나씩 또 있습니다. 저거를 만약에 위로 두게 되면 물을 끌어와야 되는데 물을 아마 끌기가 너무 어려운 여건도 있습니다. 뭐 저희 어렸을 때는 그냥 그 진입천에서 그냥 놀고 그랬지만 요즘은 수질 문제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물은 인입하는 시점 자리에서 가까워야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기후 변화 때문에 시간당 내리는 강우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 일시적으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침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2억 4천만 원이란 비용을 들여서 이제 유지 보수를 하는데 또 바로 내년에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있는 현황 말고 조금 더 한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이제 정수 차량에 대한 들어가는 유지 보수 비용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정수 차량이면 일개부를 봤을 때 이 차량이니까 약간 이동해 놓고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 그게 물론 뭐 차량이기 때문에 이동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뭐 연결시키고 이제 고정 장치가 있어서 그런 건데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의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일부 예부에 따라서 네. 분리를 해서 이건 저기 비상시에는 이런 고지대로 그러니까. 예, 그걸 그런 걸 아니 지금 그거 좀 뭐 이렇게 대비를 풀고라는 건 하겠습니다. 전문가 데려다가 네. 그 돈에 비하면 그게 침수가 돼서 다시 하는 것보다 이게 홍수 때 일기예보가 나오잖아요 어느 정도 그때는 수영장 운영도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일단 고지대로 했다가 그거는 하루 이틀이지 막 계속 홍수가 나진 않아요 그럼 다시 이동을 하면 훨씬 예산을 절감할 것 같은데 왜 이거를 그냥 방치해가지고는 침수가 돼서 돈이 많이 들어야 되냐 이거예요. 그런 거 신경 쓰셔야죠. 그러니까 그것 좀 관리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저희도 저기 아니 대- 나 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부연 설명 조금 네네. 올리면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차량이니까 바퀴가 있어갖고 움직이는 게 유동적이다, 이제 이렇게들 알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배관이 거기 14개인가 연결이 네. 돼 있는 거거든요. 14개 아니라 뭐라도 근데 우리가 이게 침수 때문에 조립하고 뭐 그러는 게 이렇게 좀 그렇다고 해서 그 조립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차량을 침수시켰다가 다시 하는 건 안 맞죠. 그래도 미리 일기예보가 났고 이쯤이면 홍수가 날 거다. 그러면은 그거를 다 빼서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이 있을 거고 고지대로 놨다 침수가 다 지나면 뻔히 보이잖아요. 그게 며칠이지 몇 달도 아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신경 쓰셔서 일기예보를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좀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셔도. 아 그럼요. 더한 것도 하는데 예방이 뭡니까? 네. 이 정수 차량의 유지 보수는 지금 출장소에서 직접 하시나요? 아니면은 정수 차량을 생산하는 업체가 국내에 극히 드물고요. 네. 거의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제 이용 수요가 몰리는 쪽에서는 항상 몰리고 이제 찾는 데가 많은 제품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 정수 차량의 모든 예. 거를 관리하게 되나요? 예, 업체에서 나와서 관리를 합니다. 이 업체는 어디 있는 건가요? 그, 그거는 파악을 해서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수 차량 유지 보수와 그 침수에 대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같이 공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물놀이장 시설에 지금 그늘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용객을 위한 그늘막 설치나 필요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데 좀 어떤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운영했을 때는 지금 아시다시피 그 임시 뭐그 파라솔이나 이런 걸에 이제 천막, 파라솔 이런 거 이제 의지를 저기 했습니다.
천상 저기에도 이번 운영 수영장 기간에는 그런 어떤 그런 파라솔이나 천막 이런 걸 좀 더 보강하는 지금 뭐 나무로 이렇게 성목이 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너무 턱없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천상 그런 인위적인 그늘막 확충이 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랜 시간 개장을 못해서 이제 이용객들도 많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타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인위적인 그늘막을 할 수 있는 장치 꼭 강구하셔가지고 이제 이번에 개장했을 때는 좀 더 많은 호평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카약장이 설치하게 된 게 언젠가요? 제가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네네. 2009년경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카약장이 설치하게 될 때는 어떤 그 카약장 설치에 대한 민원인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된 건가요? 물 시설이 있으니까 그걸 연계해서 그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같이 공유하는 여건을 좀 하려 했었는데요. 전체 이용률도 그렇고 지난 수해 때 여기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운영하면서 안전관리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안전관리 요원은 필히 배치를 해야 되는데 운영 효율은 떨어지고 수해 때 전체적인 건 좀 파손이 됐고 이래서 그 이용 여건을 좀 봐서 철거를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그냥 저희 판단에 아니, 카약장이 있는 뭐 제주도나 이런 데 보면은 일단 공간 그 자체가 너무 좀 협소합니다. 협소하고 이제 좀 어떤 그런 어떤 뭐 스릴이나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어떤 좀 저기도 코스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너무 좀 비좁고 짧고 어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아닌가 그렇게 해서. 네. 환경적인 부분이 카약장 의도한 바와는 조금 다르게 환경이 열악하다. 이제 그 시설을 이용하기에는 조금 만족도가 떨어진다라는 말씀이시죠?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운영 실적을 확인해 보니까요. 연간 이용자가 490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거로 따진다 그러면 하루에 1.2명꼴 정도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시설은 아닌 듯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카약장을 철거하면 그쪽에는 어떤 시설을 하실 계획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거기에는 일반 자연형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꽃을 식재하든 계절별 여건을 강화하는데 거기는 이제 저기 지리산하고 바로 접속된 구간이잖아요. 네. 그 위에 지금 현재 있는 게 갈대들이 자생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여건들을 좀 길게 뽑아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사업에서 고지서 송달 우편 요금에 3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고지서 송달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같은데 대안이 있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대안이라기보다도 지금 이번에 이제 좀 일부 그 증액을 했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산출 내역에 그 기술한 대로 좀 이런 신도시 아파트나 분양 이런 거에 저희가 예상을 해서 그 매년 그 증가폭을 보고 예상을 해가지고 증가한 건데, 하여튼 요걸로는 그 어떤 우편 송달에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예상이 돼서 소액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그때 징수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지금 시행이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신청하는 거 없이 본인의 휴대폰이면
이제 알림톡하고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어떤 뭔가를 타겟팅해서 체납액별로 또는 안내한 건수에 따라서 또는 기간별로 어떤 타겟팅을 해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고지서를 사용하는 종합관제소나 징수과, 세무과 등에서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는 지금 빠르게 좀 시행을 하고 있고 종이 고지서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사무관리비나 기타 이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좀 조속하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럼 종합적으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그 담당 주무부서하고 한번 소통을 해가지고 네. 빠른 시일 안에 이 서비스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한번 좀 노력하겠습니다. 네.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종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